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2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5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의사 유튜버 닥터 스탠 엑버그,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10가지 중에서 지난 1편에서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한국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편에 5가지 먼저 말씀드린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최종 화면에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5가지 음식, 이 음식들도 보시고 음식들 잘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음식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베리류입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복분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음식들에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식이섬유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류를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은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혈당 감소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LDL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동맥의 경직도를 감소시키고 염증 수치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블루베리 같은 거는 요즘 많이들 팔잖아요. 이것들을 드실 때 요거트에 토핑으로 넣어서 드시면 가장 먹기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또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음식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씨앗류, 견과류 같은 음식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음식이 바로 이러한 씨앗류 견과류입니다. 이 셀레늄은요, 아주 강력한 항산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브라질 너트죠.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이 셀레늄이 몸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항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5개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씨앗류, 흔히 얘기하는 들깨, 굉장히 좋죠. 이 들깨의 짠 들기름,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기름입니다. 이 들기름 충분히 많이 드시면 너무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들깨인데 미국에서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 그래서 아마씨유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씨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신 들깨, 들기름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기름 많이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나물 같은 거 무칠 때도 들기름을 마지막에 넣어서 충분히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단 들기름을 활용하실 때는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 열을 가해지면 좀 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들기름을 넣어서 활용하시는 것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8번째 음식인데요. 조금 의외인데요. 바로 뭐냐면 다크 초콜릿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다크 초콜릿이어야 되냐면 코코아 함량이 85% 이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코코아 함량이 높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초콜릿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코아 함량을 높은 걸 찾다 보면 80% 이상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충분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위험을 약 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혈관의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액순환의 효율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중년 남성에서 한 연구를 보면 이런 동맥경화 위험을 낮추고 염증 반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초콜릿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보통 한 초콜릿이 이렇게 큰 게 있으면 거기 한 3분의 1 또는 반 정도만 드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9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발효 채소입니다. 발효 채소. 이것이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발효 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9번째로 넣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흔히 먹는 김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김치 드시면 됩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산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발효 채소의 장점은요. 일단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서 유익균을 증가시켜줍니다. 6주 동안의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이런 발효 채소를 6주 이상 꾸준히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이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발효 음식들은요, 면역을 개선시키는 도움이 되고 또 전체적인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발효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김치 활용하시면 되고요. 김치 뭐 그냥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 뭐 김치찌개나 김치볶음 뭐 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이거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 의외의 음식인데요. 바로 동물의 간입니다. 동물의 간 속에는 비타민 A가 충분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엽산, 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족해질 수 있는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의 간을 추천한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냥 동물이 아니고 목초 사육 동물의 간을 먹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간을 먹기 우리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의 간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먹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A나 또는 엽산이나 이런 비타민 B군들을 좀 더 섭취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오히려 영양제 이런 걸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50대 이상이 되면 꼭 챙겨 먹어야 될 10가지 음식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첫 번째 생선, 두 번째 아보카도, 세 번째 십자각과 채소, 네 번째 방목 달걀, 다섯 번째 뼈 국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베리류, 일곱 번째 씨앗과 견과류, 여덟 번째 다크 초콜릿,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발효 채소, 열 번째 목초동물의 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음식들 얼마나 잘 챙겨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난 편과 이번 편에 이어서 10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10가지 음식 골고루 챙겨 드시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이 바로 영양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양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또 엄선된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있는 건행모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밴드인데요.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건행모 밴드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서로 소통하고 또 엄선된 제품을 함께 공동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다 이런 음식 잘 챙겨 드시고 또 영양제도 잘 챙겨 드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